mọi người, cô chào các bạn. 안녕하세요 여러분. 율쌤입니다. Các bạn phải chào cô. 여러분도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면 em chào cô rất tốt.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현재 껑소 숫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껑소 이게 숫자예요. 룸카운 맞죠? 자, 숫자 강의는요. 총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1강, 2강, 3강 동안 우리가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부를 하게 된 거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의 마지막 강의가 될 거고요. 자, 숫자 강의 다 공부하고 나시면 또 제가 또 엄청 잘, 아주 잘, 어마무시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숫자 총정리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까지도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넣어뒀으니까 여러분 그 강의까지 공부하고 나시면요. 이제 숫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다 이런 일들은 없을 거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총정리 강의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죠? 껑소, 숫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껑소 혹은 우리가 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숫자. 베트남은 숫자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자, 베트남은 첫 번째, 이 점과 이 콤마가 거꾸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천 하면 여기다가 콤마를 쓰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게 천이에요. 이걸 소수점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콤마가 우리나라 소수점을 쓸 때는 1.2 이런 걸 쓸 때는 베트남어로는 어떻게 쓸까요? 1,2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표기법이 우리나라랑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처럼 읽는다. 이게 또 중요하죠. 영어처럼. 그러니까 만이라는 단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어처럼 이렇게 단위가 3개씩 끊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영어는 어떻게 읽냐면 여기가 thousand, 천 단위죠. 그리고 여기가 밀리언이란 단위가 있고 여기가 빌리언이란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그냥 단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23, 123, 123, 123 이렇게 돼 있으면 영어로는 123으로 읽죠. 그냥 123하고 여기 단위를 읽습니다. 베트남은 이거를 데이라고 하고요. 또 123하고 여기에 또 단위가 있어요. 이제 그걸 영어에서는 밀리언이라고 하지만 베트남어는 쯔요라고 하고요. 또 123, 천을 읽겠죠. 이렇게 읽습니다. 천, thousand, 그리고 12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읽어요? 뭐 23,123 이런 식으로 읽지만 베트남어는 그게 아니라 123떼이, 123쯔요, 123인, 123 이렇게 세 단위씩 영어처럼 딱 잘린다. 그리고 세 단위씩 그 뭐가 있어요? 단위가 있더라. 이게 약간 좀 핵심이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할까요? 세 번째는 바로 1의 자리 법칙입니다. 1의 자리 법칙. 자, 그래서 여기가 다 1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다 1의 자리. 1의 자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20부터 90대까지, 20대부터 90대까지는 10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뭐이가 아니라 뭐가 되더라? 뭐이가 되더라. 뭐이. 그래서 20이면 하이무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1부터 91까지는 1의 단위를 우리가 이때 1은 뭐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고 했어요? 뭐 하고 올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21 하면 어떡할까요? 하이무이모, 하이무이모, 하이미몹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부터 95까지 이렇게 5가 나올 때는 15, 25, 35, 45 이렇게 그럴 때는 이 5가 남미 아니라 람미 되더라. 그래서 15 하면 어떻게 해요? 뭐일람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뭐예요? 베트남어는 모든 단위를 다 읽더라. 우리나라는 이거를 105 그냥 이렇게 읽지만 베트남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115로 모든 단위들을 다 읽어줘야 됐더라.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복습 바로 해볼게요. 자, 255 하면 어떨까요? 200 하면 하이, 그쵸, 못잠. 100 셀 때까지 못잠 했으니까 하이잠. 50, 55, 255.
255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빠 며칠 동안가? 우리나라는 이런 시간 개념이 주어와 수어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지만 베트남 된다 안 된다? không được.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부터 찾아요? 주어 동사 찾아가지고 붙여줘야 돼요. 그럼 오빠 가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anh đi 예요. 며칠 동안? mấy ngày. anh đi mấy ngày. mấy 몇이죠? 숫자가 앞에 있으면 항상 기간이잖아요. anh đi mấy ngày 혹은 얼마 동안가 라고 해서 anh đi bao lâu 평성 anh đi bao lâu, anh đi bao lâu 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나 이거 157개 사고 싶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일단 주어랑 수어부터 찾아야죠. 나는 사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chị 하고 사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요? muốn mua, chị muốn mua. 자, 이거 157개? 일단 수량이 나오면 수량부터 무조건 먼저 써줘야 되는 게 베트남 법칙이죠. 그러니까 chị muốn mua 하고 157 읽어줘야 돼요. 157 이거, cái này. chị muốn mua 157 cái này. chị muốn mua 157 cái này 입니다. 자, 나 2달 동안 간대. 그냥 나 가부터 해야 되겠죠? em đi 2달, 2tháng. em đi 2tháng. em đi 2tháng 이렇게 됩니다. 자, bài 3 ngày hôm nay 오늘의 bài 3 3강은요. 형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mấy 와 bao nhiêu 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숫자 전부 모든 단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0, 100. 0, 100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그랬을 때 얘는 010이죠. 얘 010을 베트남어로는 레나 우리가 른이라고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읽냐면요. 0, 100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1004로 읽는 게 아니라 10,004로 읽죠. 그때 이 000을 어떻게 읽냐면 말 그대로 0, 100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입모양 잘 보세요. 0점. 여러분 종이에 이렇게 머리 박고 책에 머리 박고 있지 말고요. 이 강의를 들을 동안 그냥 저를 보면서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0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카움은 뭐죠? 원래 부정문. 먹다는 앙, 안 먹다는 카움앙, 공부하다는 하업, 공부를 안 하다는 카움하업,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얘는 부정문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숫자 0, 카움목, 카움할 때 카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000을 뭐라고 한다? 카움짬이라고 합니다. 천은요, 베트남에선 천 읽을 때 우리나라는 굳이 1천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2천부터는 2천, 3천 이렇게 가지만 천의 경우는 그냥 1천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베트남어는 어떻게 돼요? 100부터는 다 100, 1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단위를 다 읽어줘야 돼요. 숫자까지. 그래서 1천은 발음이 어려우니까 잘 듣고 제 입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một nghìn, một nghìn, một nghìn, một ngàn, một ngàn, một ngàn, một nghìn, một ngàn 이라고 합니다. 응은, 더 편한 발음으로 하시면 돼요. 자, 목은. 그럼 2천은 하잉은, 3천은 망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응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0만의 이게 뭘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 우리가 이런 단위가 있어요. 소수점 아니죠. 베트남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은 단위입니다. 은. 자, 그럼 이 100만 개념이 여기예요. 영어로 치면 밀리언이죠. 여기가 쯔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숫자를 아예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여기가 쯔요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읽냐면 100만이라고 읽어요. 근데 베트남은 몹쯔요. 그냥 이 단위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몹쯔요라고 하고요. 자, 여기가 바로 T 아니고요. 여러분 T 하시면 안 되고요. 떼이. I를 쓰든 Y를 쓰든 상관없어요. 얘는 바로 여기 10억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0억이라고 하지만 베트남은 1떼이, 몹떼이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1231억 그 다음에 2312만 3123 이렇게 읽는데 베트남은 절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123대 123주 123은 123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 한국식으로 생각을 전혀 하시면 안 된다. 그럼 읽어보면 123대 123주 123은 123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123대
123 triệu, 123.000, 123 이렇게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tuổi 입니다. tuổi, tuổi, tuổi 라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 혹은 몇 살입니다 할 때 살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또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숫자는 이렇게 앞에다가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 또이라는 단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또이라는 단어는 나라는 표현이죠. 굉장히 객관적인 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스스로 어떻게 칭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또이를 객관적인 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얘를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이유는 진짜 어색한 표현이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생활 잘 안 쓰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또이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이 뚜이는 또 꽤 써요. 또이. 그럼 또이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당연하지를 좀 귀엽게 당근이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똑같이 약간 좀 더 귀엽게 표현한 거예요. 또이.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표현한 표현인데 표준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표현은 꼭 꽤나 많이 쓴다. 근데 중요한 건 친한 친구 사이에서만 보통 쓰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른들과 막 그럴 때 사용하진 않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또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발음이 또이 이렇게 돼서 나이나 살이에요. 자, 그다음에 trong 이렇게 담으셔야 돼요. trong r 발음해서 trong 뭐뭐 동안에 어디 안에 뭐뭐 동안에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trong 그다음은 sın이라고 하죠. sın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날 생자를 갖고 온 겁니다. sın인데 날생이니까 태어나다를 sın이라고 한다. 또이, 좀, 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핵심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 첫 번째 베트남 숫자 단위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은 몹, 10은 물. 이때는 10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몹, 물 이렇게 가면 되는데 100부터는 이렇게 100, 1000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은 몹잠, 1000은 몹nghìn, 몹nghìn 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많이 있지만 베트남 많이 있다 없다? 없어요. 10천을 읽어야 돼요. 10천. 그래서 10,000, 10,000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이걸 10만이라 읽지만 베트남은 100,000이라 읽어서 100,000, 100,0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해요? 1triệu. 얘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할까? 100만이지만 그런 단위 없고 그냥 triệu 단위가 있어요. triệu 단위가 100만을 의미한다 생각하면 돼요. 1triệu 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1000만이죠? 1000만을 읽지 않고 10triệu 읽어야 돼요. 그래서 10triệu 라고 하고요. 자, 근데 1억이죠? 억 단위, 억이라는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triệu 그래서 100triệu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억이죠. 10억 이런 거 없고 여기 자체가 지금 데이, 빌리언이라고 하는 단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몹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뭐 좀 써져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415에다가 여기 단위가 GO예요. 415GO하고 603, 1000 읽고 001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415부터 읽어볼까요? 415 triệu, 415 triệu. 오케이. 자, 603 아니고요. 603천이에요. 그래서 603은 603은 그쵸? 천 단위 나오고 000, 001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최대한 따라서 읽되 이제 난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보고 그냥 바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415 triệu, 603.001, 415 triệu, 603.001 이렇게 이 정도의 좀 스피드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진짜 너무 머리 아파서 나 진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숫자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어 공부한 지 이제 고작 며칠 됐어요. 이제 13일밖에 안 됐어요. 13강밖에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숫자 어려운 건 당연한 거죠. 나 아베세 이제 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숫자를 막 샬라샬라 말할 수 있다? 아휴.
không bao giờ có chuyện đó.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특히 숫자는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막 숫자를 볼 때마다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415 triệu 603 nghìn 001.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단위들을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해요? 떼이라는 단위가 있죠. 여기 떼이라는 단위가 있고, 자, 5떼이 읽고 010 triệu 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자, 900, 1000이에요. 그냥 900, 0, 0 아니에요. 900, 1000을 읽고 그 다음에 100, 0, 5 이렇게 읽겠죠. 그럼 하나하나 해볼게요. 5tỷ, 5tỷ, 그 다음에 0, 010 triệu, 010 triệu, 그 다음에 900nghìn, 900nghìn, 900, 1000 하고 105, 105 상관없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tỷ, 010 triệu, 900nghìn, 105, 5tỷ 010 triệu 900nghìn 105 이렇게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와 bao nhieu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시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씩 읽어볼게요. mấy, 여러분 mấy 아니고요. 어가 짧고 y의 강세를 주는 mấy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mấy, 이게 바로 몇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 얘 읽어볼게요. bao nhiêu, 니우 안 돼요. 니우 안 되고요. 냐. 혀가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쓸면서 nhiêu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bao nhiêu 이거라고 하는데요. 얘는 몇이라는 뜻도 있고요. 얼마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bao nhiêu 이렇게 하면요. 얼마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몇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동사 vào ngày mei라고 있어요. 항상 시점은 숫자가 끝에 가야 된다. 자, 시점은 뭐예요? 시점은 숫자가 끝에 간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며칠에, 몇일에, 며칠에, 얘도 몇이죠? 그러니까 며칠에 어떤 동작을 하니 뭐뭐뭐 vào ngày mấy, vào ngày bao nhiêu, vào ngày mấy, vào ngày bao nhiêu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근데 사실 그러면 왜 도대체 뭐이랑 bao nhieu가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뭐이는 뭐 12 이하의 약간 좀 작은 숫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많이 하고요. bao nhieu는 10보다 큰 뭔가 큰 숫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회화에서 누가 그런 걸 다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인지 모르니까 수량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니까 사실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베트남 사람들도 그냥 막 써요. 막 이게 뭐 숫자가 많고 적고 이렇게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좀 막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vào ngày mấy 하나는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그럼 제가 왜 bao nhieu라는 표현을 알려줬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베트남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bao nhieu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가격을 물어보는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때는 bao nhieu가 몇이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한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그러니까 즉 쓰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지금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뭐다 얘는 몇이라는 의문사가 되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vào ngày mấy, vào ngày mấy, vào ngày bao nhieu입니다. 자, 형 며칠에가 항상 주어 수러 이렇게 딱 붙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h đi vào ngày mấy, anh đi vào 아니고 vào ngày mấy, anh đi vào ngày mấy 이렇게 ngày mới 아니고요. ngày mấy 이고요. 자, 11일에 간대요. anh đi vào ngày 11, anh đi vào ngày 11, anh đi vào ngày 11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엔 형 며칠에 돌아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돌아오다는 뭘까요? 되돌아오다. 돌아오다는 ve라고 합니다. về. Anh về vào ngày mấy, anh về vào ngày mấy 했더니 15일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Anh về vào ngày 15, anh về vào ngày 15, anh về vào ngày 15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Anh về vào ngày mấy, anh về vào ngày 15. 배 바오 아니에요? 자, tiếp theo. 그래서 며칠에가 뭐라고요? vào ngày mấy, vào ngày mấy 예요. 자, 이번에는
ngày mei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mấy ngày, bao nhiêu ngày 이렇게 지금 몇이라는 표현이 앞으로 갔어요. 즉 수량이 앞으로 갈 때는 항상 뭐예요? 양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항상 양을 의미할 때는 수량이 숫자가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이라고 물어보는 표현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 얘는 즉 기간을 물어볼 때는 우리가 거꾸로 mấy ngày, bao nhiêu ngày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은 뭐예요? 기간은 우리 시간의 양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4년 살았어요. 4년이란 기간은 어떤 시간의 양을 의미하는 거죠. 4년이란 양. 그래서 항상 양을 의미할 때는 우리 뭐다? 숫자가 항상 앞에 오더라. 그래서 mấy ngày, bao nhiêu ngày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점은 동안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너 며칠 가? 너 며칠 동안 가?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간을 얘기할 때요. 동안이라는 표현은 사용해도 되고 안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trong mấy ngày 를 쓰든 그냥 mấy ngày 를 쓰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빠 며칠 동안 가? 항상 주어 수로부터 붙여주죠. Anh đi trong mấy ngày. Anh đi trong mấy ngày. Anh đi trong mấy ngày. Anh đi mấy ngày. Anh đi mấy ngày 했더니 나 10일 동안 간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Anh đi 10 ngày. Anh đi 10 ngày. Anh đi trong 10 ngày. Anh đi trong 10 ngày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빠 며칠 동안 공부해? 라고 했어요. 자, 오빠가 공부하죠. Anh học. Anh học. 며칠 동안? trong mấy ngày. Anh học trong mấy ngày. Anh học trong mấy ngày.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나는 며칠 동안 공부할까요? 5일 동안 공부한대요. 어떻게 할까요? Anh học 5 ngày. Anh học trong 5 ngày. Anh học trong 5 ngà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 며칠에 하고 시점 물어볼 때는 vào ngày mấy. mei가 끝에 갔어요. 며칠 동안 할 때는 그게 앞으로 가서 mấy ngày. mấy ngày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được mấy ngày rồi 혹은 được bao nhiêu ngày rồi 라고 하면 며칠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được mấy ngày, được bao nhiêu ngày, 며칠 동안, 며칠 되었어 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베트남 몇 년 살았었어요? 이거랑 저 베트남에 산지 몇 년 됐어요. 이 표현은 완전 다른 표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베트남에서 14년 살았었어요. 이거랑 저 베트남 산지 14년 되었어요. 이 표현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첫 번째 표현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걸 어느 동안, 어느 기간 동안 했는지를 말을 한다면 자, 후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14년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이건 어때요?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 14년 살았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과거예요. 이미 끝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되었냐, 즉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는지 얘기할 때는 항상 được mấy ngày rồi, được bao nhiêu ngày rồi 혹은 được bao lâu, 얼마 동안, được bao lâu rồi, 얼마나 됐어요? được bao lâu rồi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 베트남어 공부한 지 몇 달 됐어? 자, 일단 주어 수로부터 찾아요. 동생이 베트남어 공부하다 em học tiếng Việt 이죠. Em học tiếng Việt được mấy tháng rồi. 자, 몇 달이니까 em học tiếng Việt được mấy tháng rồi. Em học tiếng Việt được mấy tháng rồi. 했더니 한 달 됐대요. 어떻게 할까요? Em học tiếng Việt được 1 tháng rồi. Em học tiếng Việt được 1 tháng rồi. Em học tiếng Việt được 1 tháng rồi 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 됐냐요? 너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Em học tiếng Hàn 이죠. Em học tiếng Hàn được mấy năm rồi. Em học tiếng Hàn được mấy năm rồi. mấy năm rồi 했더니 2년 됐대요. 2년. 그럼 어떻게 할까요? Em học tiếng Hàn được 2 năm rồi. Em học tiếng Hàn được 2 năm rồi. Em học tiếng Hàn được 2 năm rồi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이가 얼마나 되냐. 나이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을 공부할 건데요. 자, 베트남에서는 mấy tuổi, 몇 살이니 라고도 하고요. bao nhiêu tuổi, 나이가 얼마나 돼요 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진짜 어린 아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 mấy tuổi 라고 잘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 bao nhiêu tuổi, bao nhiêu tuổi, bao nhiêu tuổi, bao nhiêu tuổi 라고 주로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얼마나 되었냐. 그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자꾸 몇 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20살입니다. 입니다를 생각하니까 자꾸 이다라는 라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em là không được. 안 돼요. 또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몇 살입니다라는 그 살입니다까지의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서 그냥 바로 저는요 나이를 얘기하고 또이 쓰면 끝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형 몇 살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Anh bao nhiêu tuổi? Anh bao nhiêu tuổi? 여기다가 anh l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Anh bao nhiêu tuổi? Anh bao nhiêu tuổi? 라고 했어요. 자기는 41살이래요. 그럼 어떡할까요? Anh là 아니고요. Anh 41, 41 tuổi. Anh 41 tuổi. Anh 41 tuổi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또 해볼게요. 동생 몇 살이야? 하면 어떻게 해요? Em bao nhiêu tuổi? 이러면 em 아니고 em 끌어주세요. Em bao nhiêu tuổi? Em bao nhiêu tuổi? 라고 했어요. 26살이에요. Em 26 tuổi. Em 26 tuổi. Em 26 tuổi 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숫자나 이런 시간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원래 곱이에요. 이 곱이만 잘 넘기면 되니까 좀 힘들어도 좀 같이 참아서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는 거, 많이 따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번엔 이제 회화로 넘어갑니다. 친한 형이 이번에 새로운 회사를 이직을 했는데 회사에 사람이 엄청 많대요. 직원이 몇 명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오빠 회사는 몇 명이야? 오빠 회사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빠 하면 어떻게 해요? 안의라고 했어요. 자, 오빠네 회사 하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회사부터 나오죠. công ty anh, công ty của an의 줄임말이죠. công ty anh, 오빠네 회사는 có 있어요. 몇 명이. 몇 명은 수량이죠. 그러니까 bao nhiêu người. Anh ơi, công ty anh 평성. Anh ơi, công ty anh có bao nhiêu người? Anh ơi, công ty anh có bao nhiêu người? Anh ơi, công ty anh có bao nhiêu người?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몇 명이야? 너네 회사 몇 명이야? 너네 부서 몇 명이야? 와 같이 몇 명 있어도 되고 몇 명 이하와 같이 있어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고요. 이다라는 동사를 쓰기도 해요. 뭐를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베트남어는 라를 쓸 수 없습니다. công ty anh là bao nhiêu người? 안 돼요. công ty anh có 항상 우리 인구수나 어떤 수를 사람 수를 얘기할 때는 뭘 써야 된다? 거를 써야 된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오빠네 회사는 15만 명 있대요. 어떻게 할까요? công ty anh có công ty anh có 하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15만 아니고요. 150 천이에요. 그래서 150.000 người 입니다. công ty anh có 150.000 người. công ty anh có 150.000 người.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좀 내용이 좀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보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제 소리를 좀 집중해서 듣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h ơi, công ty anh có bao nhiêu người? công ty anh có 150.000 người.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야, 너 몇 살이야? 친구를 통해서 A를 알게 됐는데 이 A랑 호칭 정리를 해야 돼서 나이를 물어봅니다. 친구야, 어떻게 해요? bạn ơi 라고 했어요. 자, 너 몇 살이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bạn bao nhiêu tuổi? bạn ơi, bạn bao nhiêu tuổi? bạn ơi, bạn bao nhiêu tuổi? 라고 했어요. 나는 30살이래요. 나는 mình 30살, 30 tuổi, mình 30 tuổi 하고 자 90년생이다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90년에 태어났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자, mình 30 tuổi 하고요. 여기에 지금 굳이 주어를 나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죠. 나는 태어났어. 쓴 몇 년도에? 90년도. 90년도는 시점이니까 숫자 끝에 가야죠. 그래서 mình 30 tuổi, sinh năm 90.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나이 얘기하고 여기다 그냥 연도 얘기하시면 돼요. mình 30 tuổi, sinh năm 90. mình 30 tuổi, sinh năm 90. 다시 한번 해볼게요. bạn ơi,
bạn bao nhiêu tuổi? mình 30 tuổi, sinh năm 90 이렇게 합니다. 자,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옆 동료 찌가 여기서 찌한테 일을 물어보면서 이 찌는 도대체 이 회사에서 얼마나 다녔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찌야, 너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너가 일하다. 이렇게부터 먼저 써야겠죠? 자, 그래서 찌야 하면 어떻게 해요? 찌어이, 찌어이. 자, 너가, 친구인 너가 일을 해요. làm.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다 làm ở đây, làm ở đây, làm ở đây. 얼마나 됐어? 몇 년 됐어? được bao lâu rồi? được bao lâu rồi? 혹은 được mấy năm, bao nhiêu năm, 몇 년 됐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Chị ơi, 너 일을 여기서 했어요? Bạn làm ở đây được bao lâu rồi? Chị ơi, bạn làm ở đây được mấy năm rồi? Chị ơi, bạn làm ở đây được bao lâu rồi? 했더니 자, 난 여기서 일한 지 5년 됐대요. 그러면 나는 친구 사이에서 나는 나 우리 문 썼죠. Tớ 여기서 일했어요. làm ở đây, làm ở đây. được 5 năm rồi. Tớ làm ở đây được 5 năm rồi. Tớ làm ở đây được 5 năm rồi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됐냐가 뭐라고요? được bao lâu rồi. 오케이. 자,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어떤 동작에 대해서 얼마나 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được bao lâu rồi 쓸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율쌤은 베트남에서 엄청 오래 살았었다고 한다. 과연 얼마나 살았었는지 궁금하다. 즉, 전 더 이상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쌤 하면 어떻게 해요? cô ơi. 쌤이 베트남에 살았어요. 선생님은 살다. cô sống ở Việt Nam. cô đã sống 살았죠. ở Việt Nam 베트남에서 mấy năm. 여긴 được mấy năm rồi 안 돼요. 제가 현재 베트남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Cô ơi, cô đã sống ở Việt Nam mấy năm? Cô ơi, cô đã sống ở Việt Nam bao nhiêu năm? Cô ơi, cô đã sống ở Việt Nam mấy năm? Cô đã sống ở Việt Nam bao nhiêu năm? 자, các bạn nghe 들으세요. Cô sống ở Việt Nam 14 năm. 자, 율쌤의 부모님은 현재도 베트남에 살고 계신다. 저희 부모님 아직도 살고 계시거든요. 올해로 쌤의 베트남 부모님은 베트남에서 산지 몇 년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쌤네 부모님은 베트남에 산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떨까요? cô ơi, 그렇죠. 부모님, ba mẹ cô. cô ơi, ba mẹ cô. cô ơi, ba mẹ cô. sống ở Việt Nam được mấy năm rồi? được bao lâu rồi? bao lâu 라고 할 수도 있죠. cô ơi, ba mẹ cô sống ở Việt Nam được mấy năm rồi? sống ở Việt Nam được bao lâu rồi?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베트남어 말하기 시험을 보고 있는데 면접관이 여러분의 올해 나이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남자예요. 그럼 면접관이 여러분한테 chào an이라고 합니다. chào an. 당신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당신은 올해를 막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개념은 주어 앞 혹은 끝으로 가야 돼요. 문장 끝. năm nay anh bao nhiêu tuổi? chào anh, năm nay anh bao nhiêu tuổi? chào chị, năm nay chị bao nhiêu tuổi? 했더니 올해 40살이고 80년생이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năm nay anh 40살. 40 tuổi. năm nay anh 40 tuổi 하고 80년에 태어났다. sinh năm 80. sinh năm 80. năm nay chị 40 tuổi. sinh năm 80.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좀 더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10을 10 말고 một chục 이라고도 한다. một chục. 맞습니다, 여러분. 10, 20, 30. 그러니까 우리 10을 10이라고 하지만 그거 말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10, 20, 30, 40, 50과 같이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돼요. 15나 25나 뭐 33이나 이런 떨어지지 않는 숫자들에는 우리가 족불 쓸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10, 20, 30, 40, 50, 60 이렇게 딱딱 떨어질 때는 우리가 một chục, hai chục, ba chục, bốn chục, năm chục, sáu chục, bảy chục, tám chục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뭐죠? 우리 화폐 단위를 얘기할 때도 봐봐요. 이게 4만 동짜리 물건이 있어요. 혹은 5만 동짜리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40,000 40,000이라고 읽거나 40,000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어차피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2,000원이란 말이에요. 2,000원. 근데 2,000원으로 사실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없어요. 베트남도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이 1,000이라는 까지 안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읽냐면 40만 읽어요. 몸쪽, 몸쪽 이렇게 읽어요. 그럼 얘가 2원일 리는 없잖아요. 2원으로 뭔가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모두 다 그냥 사회에서 그냥 몸쪽만 해도 몸무이만 해도 우리가 뒤에 이라는 표현을 생략했다라고 약속하자라고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돈 계산 같은 거 할 때 몸쪽, 몸무 이렇게 하면 40으로 생각하지 말고 4만, 만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베트남에서는 쪼반지 에목의 유예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해요.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선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는데요. 쭉, 축자랑 비슷하죠. 쭉이라고 하는데 얘는 바라다, 희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một ngày, 숫자가 앞에 있으니까 기간이죠. 하루라는 기간이에요. vui 즐거운 하루. 당신이 즐거운 하루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표현해서 쭉 anh một ngày vui vẻ, chúc chị một ngày vui vẻ, chúc em một ngày vui vẻ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저한테도 어떻게 해요? chúc cô một ngày vui vẻ, chúc cô một ngày vui vẻ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하기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 자, 베트남에서는 만을 10,000이라고 부르고 10,000, 10,000이라고 부른다. đúng hay sai? 맞아요, 틀려요? đúng 맞습니다. 이 단위가 뭐랑 똑같다? 영어랑 똑같이 3개씩 끊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트남에선 나이를 물어볼 때 là bao nhiêu tuổi 라고 한다. đúng hay sai? 안 돼요, 여러분. 항상 là 쓰지 않습니다. 그냥 bao nhiêu tuổi 이고요. 베트남에선 이 숫자를 이렇게 읽습니다. 150,000, 002. 100, 100, 50, 50,000, 50,000. 150,000, 0,002라고 읽는다. đúng hay sai? 맞습니다. 맞아요. 자, 한국은 구성원의 수를 이야기할 때 너희 회사 몇 명이야? 혹은 몇 명 있어와 같이 이다랑 있어라는 동사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베트남은 몇 명 있어? có bao nhiêu người, có mấy người 만 사용할 수 있다. đúng hay sai? 맞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숫자 부분이 좀 어렵고 제가 그렇다고 했죠. 매일매일 오늘부터 이제 챌린지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딱 너무 힘들다면 7일만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숫자, 보이는 숫자를 계속해서 읽는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자, các bạn, bye bye!